하나, 둘, 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완전 여름입니다. 오늘 저녁인가요? 내일부터 또 좀 하루 이틀 비가 온다네요. 다행이고. 자, 지난주에 남은 부분이 있죠. 책으로 지금 몇 쪽이죠? 283. 네. 위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까지를 했었죠. 예, 그리고 11절 투기과일지구 이하 내용도 역시, 저 선분양 그 내용을 보셔야 되니까, 선분양 그림을 보고 가시죠. 책 300쪽이요. 300쪽에 있는 5-25를 보겠습니다. 책 300쪽인데요. 선분양이죠. 당연히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선건설해서 분양하는 게 기본이죠. 선건설해서 분양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원칙이긴 한데 법에 예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로 가고요? 선분양으로 가는 거죠. 선분양 예외 규정입니다. 선분양 지키도 전에 돈부터 당기는 거죠. 돈부터 당긴다. 그것을 그냥 선분양이다 라고 하면 될 것도 말장난 뭐라고 하고요. 입주자 모집이라고 하죠. 입주자 모집 선분양 하려면 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있었겠죠. 승인 신청이 있고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나누어 받는 거죠. 집값 네 덩어리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집값 입주금을 나누어 받는 게 첫 번째 청약금, 그 다음에 당첨사 누구만 선분양을 하는 거고요. 민간만 선분양을 하는 거죠. 청약금 내고, 그 다음에 1000세대를 공급하겠다. 당첨사실 통지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계약금 갖고 오세요. 두 번째 돈,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내고,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 다 끝났고요.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검사. 지금 누구 돈 갖고 집을 짓고 있냐면 B1, B2 돈을 갖고 집을 짓고 있는데 주택법이므로 A 집장사가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요. 누구 집장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마지막 돈 뭘 내면요. 잔금을 내면 A, B의 계약에서 B1, B2 알바 다 있죠. A는 집을 넘겨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요. 이전 등기 하게 되면 B1, B2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물권적 지배, 무주택의 소유자를 또 뭐라고 하고요? 입주자라고 합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됐고요. 당첨 사실 통지받은 때이죠. 그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하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겁니다. 세 가지요. 지위와 주인은,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요.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기간 36개월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지위 기간이 보통 2년 반에서 3년. 세 번째요. 자본주의죠. 지위주택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모잡자 할 때만요. 투기잡자 할 때만 지위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 걸리게 되고, 그거에 대한 거죠. 5-27 표를 먼저 보고 가시죠. 301쪽에 있는 5-27. 지위주택의 전매 제한. 자본주의니까 지위주택 다 사고 팔 수 있는데, 이 지위주택을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못 팔게 한다.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뭐를요? 지위를 사고팔 수 없게 하고 주택은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에서도 지위를 사고팔 수 없게 하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적용지역 두 군데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거기서는 지위도 또 이 주택도 일정 기간 못 팔게 한다.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즉 민간택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지위도 그러니까 주택도 못 팔게 한다. 얘는 하나만 못 팔게 하고 얘는 두 개를 못 팔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 뭐 개수가 워낙 자주 바뀌니까요.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27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 처음 시점부터 해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못 판다, 8년 동안 못 판다, 6년 동안 못 판다, 3년 동안 못 판다, 3년 동안 못 팔게 하는 것은 지위를 못 판다 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 같겠죠. 1년 동안 못 판다, 6개월 동안 못 판다 라고 하는 게 27가지가 있고, 그게 대한민국 땅의 12%입니다. 따라서 그 저기 27가지 대한민국 땅 12%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88% 지역에서는 당첨되기만 하면 분양사무실 나오면서 바로 피 붙여서 팔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지유주택을 못 판다라고 하는 경우도 27가지니까 별별 경우가 다 있어서, 그러니까 8년, 6년, 4년, 3년, 2년, 1년, 6개월, 그러니까 별별 기간이 있으니까 얘라고 해서 더 길다가 아니라 27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 알 수가 없죠. 또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유 못 판다. 지유 못 팔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돌린 거 적발되면 어떻게 하고요? 돈 주고 뺏는다. 그러니까 주택 못 돌린다. 아예 주택 못 돌리게 뭘 다 해놓고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해놓죠. 그 다음에 위반된 거 적발되면 얼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법의 뒷내용인데, 그러니까 책 보도록 하시죠.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283쪽. 그러니까 283쪽 보시면 아래 11절 투기과일지구 283형, 그러니까 굵은 1번 투기과일지구 지정과 해제.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뭐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는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쪽에 뭐 양과를 1번 첫째 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어찌고저찌고 특별한 경우에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요. 셋째 줄에 굵은 글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일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되며,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양과로 1번 수입 부분에다가요. 그 두 번째 문장 그 앞에다가 담을 쓰죠. 국, 시도. 앞쪽에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지정을 합니다. 뭐 이 표현이 지금 서로 얘기인데, 서로 얘기하고 지정을 한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지정한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지정한다. 그 다음 질문에 시도지사는 그 아래 사람 시군구 의견 듣고 지정한다.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서로 얘기하고 지정한다. 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양과 1번 앞에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검토는 또 국토부 장관만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1번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주최주 끝에요. 투기과일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그러니까 재검토해야 된다가 돼 있고, 그러니까 양과 3번 투기과일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40일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해서 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가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군구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누가요? 시도지사, 시군구가 풀어주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뭐가 시군구가 풀어주셔 얘기할 수 있겠죠. 해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뭐 개발법에서도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죠.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으니까 하급청에서 해제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풀어주쇼 네 글자 40일 안에 대답을 한다. 다음 뭐 별표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 그러니까 뒷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 뭐 따로 표시할 거 없습니다. 좀 이따 뒤에 보시면 되죠. 뒤에 다 있으니까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뭘 못 팔게 한다고요?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건데, 그 별표 따로 뭐 읽으면서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별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3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
별표 3개 중에 두 번째 별표예요. 그러니까 전명의 제한기간은 입주와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제 전매 제한 요것을 또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지위 주택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는 6년 뭐는 1년 이렇게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1년을 못 팔게 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먼저 계약 저쪽 집장사 A의 의사표시 도달해야죠. 당신과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청약, B가 청약, A가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도달로 보면 개인마다 다 다르게 되죠. 왜냐하면 B1 집에 있어서 바로 우편물 받았고, B2 놀러 갔다 오는 바람에 놀러 갔다 와서 3일 뒤에 우편물 받고, 그러면 이 규제가 사람마다 달리 시작한다. 그러면 더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법률행위가 있기도 전에 앞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당첨사실 통지가 있은 다음에 가장 첫날, 가장 가까운 날이 언제예요? 계약기간의 첫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기간 첫날,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지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사업할 수 없다. 전매 제한 기간은 그때부터 산정한다. 두 번째 별표예요. 전명의 제한 기간은 입주와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285쪽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이 있고 뭐 숫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갑다. 다음 표 넘어가시죠. 아무튼 아까 읽고는 넘어가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다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생행하고 이가나 생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지정한다. 1번 직존을 괄호 넘어서부터 기산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뭐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표시하시죠. 5대1을 초과했거나 구주택 규모, 지금한 집을 얘기하죠. 지금한 집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 10대1을 초과한 곳. 작은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가격이 뛸 것 같다. 투기꾼들 그거 노리고 들어오고, 그게 투기죠. 가반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으로부터 30% 이상 감소로 시험에 나왔고요.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어야 그 집값이 뛸 것이 예상되는 거죠. 그냥 공짜 문제로요.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으로부터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그런 것은 집이 막 무더기로 지어진다고요. 그러면 투기가 성행할 리가 없죠. 됐습니다. 글자 3번 가나다 글자 숫자 없으니까 따로 뭐 읽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에 12절에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연탄값 통제를 해야죠. 버스요금 버스회사 사장 마음대로 해요? 아니죠. 버스요금도 통제를 합니다. 집값도 통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1% 지역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굵은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양구 1번 사업주체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양구 2번 분양가 공시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양구로 3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동그라미 1, 2를 쓰죠. 공에다가 동그라미 1번 공공택지와 공에다가 동그라미 2번 공택지 외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이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하암에서 사선 긋고요. 그 두 군데에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두고죠. 분양가 상한제는 두 곳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거기 써진 그냥 그대로예요. 따로 쓸 거 없고요. 공공택지와 그다음에 공공택지가 아닌 땅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지정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는 무슨 이유냐면 저기는 땅값을 헐값으로 공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수용 방법의 신도시고, 그러니까 땅값을 아주 싸게 집장사가 받은 겁니다. 땅값을 싸게 받아놓고 집값을 옆집과 똑같이 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를요. 그러니까 분당과 판교요. 뭐 지금 이제 한참 오래된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집값은 땅값과 콘크리트 값으로 이루어지죠. 땅값과 콘크리트 값입니다. 뭐 콘크리트,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아무튼 뭐 여기 많이 잡아서 콘크리트 막 4억, 그러니까 땅값 4억이다. 그래서 이 집값이 지금 8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교 집도 땅값,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 4억이다. 뭐 콘크리트 값이 4억까지 갈 일은 많지 않지만 아무튼 4억이라고 치고요. 그러니까 땅값의 20분의 1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수용 방법의 신도시니까요. 개인 거 논두렁 밭두렁 40만 원 주고 뺏어서 그러니까 부두조 포크레인 밀어서 400만 원에 건설해 자기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분당은 평당 8천만 원, 1억 가까이 되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땅값이 20분의 1이니까 얼마고요? 그러니까 0.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4억 2천을 받아도 모든 이익 다 확보가 되는 거죠. 똑같은 곳이라고요. 똑같은 이익을 확보하는데 4억 2천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또 샘핑 아파트라고 7억까지 파는 게 아니라 뭐 9억, 10억 이렇게 부를 게 뻔하잖아요. 뻔하니까 그러니까 4억 2천짜리를 그러니까 10억 바로 10억 받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저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놈 위선 넘지 마. 너는 지금 네 이익 다 챙기고도 4억 2천이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4억 2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얼마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6억을 넘지 마라, 7억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주변 8억입니다. 그래서 뭐 여보다 싸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뭐 건설회사는 떼돈을 버는 거죠. 이게 공공택지입니다. 땅값이 주변 시세에 엄청 싸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미 비싸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주택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빈 땅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튼 공공택지는 땅값을 헐값으로 받았으니까 집값을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여기는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인데 그러니까 환청에서 그러니까 뭐가 걱정돼서 뭘 하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땅바닥에 이름을 정했다고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야 되죠. 뭐 그런 겁니다.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쪽 아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뭐 땅값, 콘크리트 값이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또 우산 표시인가요? 네, 우산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해제.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5개 줄에 별표 2개. 지정, 기준. 뭐 이런 숫자를 다 외울 수는 없죠. 뭐 그거 하다 보면 뭐 건강해집니다. 그냥 문제 나온 정도까지만 하도록 해도 되고요. 박스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에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 직전월 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값, 물가 2배, 그 셋째 줄의 2배는 아래에 있는 작은 1, 2, 3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더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작은 1, 2, 3 모두 지금 문장 박스의 셋째 줄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그 다음에 1, 2, 3이죠. 2배이고 작은 1번, 2배이고 작은 2번, 2배이고 작은 3번 이라고요. 그러니까 2배는 다 해당되고 작은 1번 지존으로부터 소급해서 17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2배. 그 다음에 2번 지존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3번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그 다음에 구주택 규모가 모두 10대1. 그건 앞하고 같아요, 달라요? 앞하고 똑같죠? 투기과일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뭐 그렇습니다. 2배.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시도사 의견 듣는 건 똑같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해제 요청 풀어주셔. 그러면은
동그라미 5번에 넷째 줄 끝에 굵은 글자 도 있는 것이 있죠. 국토부 장관 요청받을 날부터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풀어주셔. 네 글자 40일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다른 걸로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우산 표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지금 투기활지구 보셨고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역시 국토부 장관은 그러니까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다음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을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스에 보면 둘째 줄에 1번 과열 지역, 뭐가 뜨겁다고요. 뜨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가나다 아래 2번 위축 지역, 위축 뭐가 죽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죽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전반도 줄을 수 있으니까 뭔가를 푹신푹신 힘을 넣어서 그러니까 뭐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 과열 지역은 과열돼 있으니까 누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과열 지역,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과열 지역, 괄호 넘어서 땡땡, 그러니까 직존할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얘는 또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어찌고 저찌고, 거기에 가나다가 있는데 역시 또 가번은 2개월 동안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구민택 규모 청약 경쟁률 10대1 초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위축 지역은 괄호 넘어와서 셋째 두 줄 아래죠. 땡땡 직존으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세부적인 요건 거기까지면 됐고요. 양괄호 4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글자 3개 뭐가 있었고요. 도경관이 있죠.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2번 어찌고 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부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어찌고 저찌고 모르겠고요. 세부 요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3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부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이거 꽈서 나온 적은 없지만 이제 예시로 써져 있는 건 있었고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경관 도시형 생활주택 작은 집 많이 지어라 라고 하는 취지이죠. 그 다음에 경관, 이 두 가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초점입니다.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외국인이 돈을 갖다 대면은 뭔가 일이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는 것이죠.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과 관련된 거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누가 하냐면 지난주에 봤던 걸로 시군구가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 288쪽이고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양구 1번 시장구청장은 주택 분양가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고, 양구 2번 시장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그러니까 어느 민간업자가 나 저 개나리 단지 선분양하게 해주셔 신청, 그거에 대해서 승인 여부 결정할 때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양구 3번 시군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바로 넘어서 이날부터 20일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굵은 3번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 신고인데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요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민간이 지금 여기는 다 선분양은 민간만 가능하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당연히 주택법이니까 주택이고,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해서 돈부터 땡기려면, 선분양하려면, 뭐 하려면, 입주자 모집 하려면, 그때는 뭘 하라고요? 신고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전체는 다 누구만요? 민간만 해당하는 거죠. 주택에 대해서 돈부터 땡기는 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상가, 즉 복리시설은 입주자 모집 승인이 아니라 신고를 한다. 붉은 3번,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 민간은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선급구역, 복리시설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뭐 뒷내용은 관계없고요. 다음 13절, 주택의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거죠. 일전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할 수 없다. 양과로 1번, 보면 사업주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입주자 선된 지위로서 다음 동그라미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근데 넷째 줄에 전매 그 괄호에 있는 거예요. 전매란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초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당연히 상속은 당연히 투기가 아닌 거죠. 동그라미 1번, 투기 관리지구에서 건설공급 때는 주택에 입주된 지위.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주택에 입주자 선정된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 개정으로 이제 다음 같은 것도 추가되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민간 택지 그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같은 취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별표 2개, 전매 제한 규정에 위반해서 매매 증여를 통한 전매 알선 한자는 양자를 함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과 2번, 전매행위 허용사유. 상속과 그거는 이제 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예외가 허용된다. 지금 여기서 전매하지 마라는 것에 상속은 당연히 전매가 아닌 거죠. 전매하지 마라. B1은 그것을 C에게 팔 수 없다. 근데 투기꾼 아닌 B2는 그것을 D에게 팔 수 있다. 허용되는데, 우선 상속은 전매가 아니고 그냥 자녀에게 가는 건 당연하고, 별표예요. 전매기간 중에도 전매가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7가지. 1번, 세대원, 괄호 넘어서요. 2, 근무 또는 생업상사정이나 질병치료로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특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 수도권은 워낙 집값, 땅값 뛰고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그건 투기 냄새가 있다. 안 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상속에서 추대간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상속받은 집으로 다 가겠다고요. 여기는 또 다 세대원 전원은 기본이죠. 흥분의 집 자식 몇 명이요? 19명이요. 아들 하나 어디 보내놓고 팔아먹고, 딸님이 어디 하나 보내놓고 팔아먹고, 그건 안 되고, 다 세대원 얘기가 나오면 다 전원이 움직이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세대원 전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 보시죠. B2가 어디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내고 있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프리카 콩고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이 딱지 갖고 가면 콩고 정부에서 집 줘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현금화 시켜서 돈 팔고 갈 수 있어야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몇 년 이상이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번,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 선된 지위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간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런 판례가 있고. 5번, 토지부상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있고, 이거 말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았다고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그래, 이거 얘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갖고 있겠다. 이걸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주대책.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또는 그 주택 입주한세 지위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요. 빚을 못 갚아서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B2가 직접 D에게 준다기보다는 근데 좀 성격이 비슷한 건 현금화 시키는 건 똑같죠. B가 돈을 냈어야 되는데 돈을 못 냈고 경매로 해서 돈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처리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7번 입주하선대 지유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건 뭐고요? 끝에 부부 공유 쓰시고요. 부부 공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매가 허용된다. 물론 이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상들이 있습니다. 또 소리 낼 때는 뭐고요? 그러니까 상속과 1이죠. 2가 몇 번이요? 몰라요. 그냥 하다가 그냥 숨 막히면 1 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꼬아서 나온 적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체크는 뭐 체크 격가지 사항이고 체크 2, 체크 3, 4가 있는데요. 뭐 격가지 사항인데 또 그 뭐 또 지문 하나짜리들이 있네요. 지문 한 번, 두 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289쪽이요. 그러니까 289쪽에 지금 이걸로 이제 전매 제한은 끝났고 이것과 별도로 그러니까 체크 1 그러니까 마감재 목록표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한다. 사업주체가 시장구청장의 입주와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괄호 넘어와서 N은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입주와 모집 승인권자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입주와 모집 승인권자 시장구청장은 입주와 모집 승인 시 사업주택에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열람을 입주자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고요. 그 다음에 체크 2 마감자재 변경. 그래서 무슨 벽지 하기로 했는데 그 벽지 회사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벽지로 써야 되겠죠.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제품의 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같은 질 이하로 한다. X. 당연히 같은 질 이상입니다. 실크병대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실크벽체 회사 없애놓고 그다음에 신문지로 도배해놓고 그런 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된다. 당연히 알려야 되고 체크 3 이제 빌트인 그런 거 싹 뜯어내고 그런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를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머지 다 지 맘대로 집어넣지 말고 입주자가 선택하게 하라고요. 근데 첫날 밤은 자야죠. 이사 온 첫날 밤은 자야 되니까 첫줄 끝에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는 당연히 넣어져 있어야 됩니다. 체크사 입주자 저축이 이제 통장 하나가 있죠. 옛날에 통장 이거 4가지가 있었는데 다 하나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니까 모든 주택을 다 신청하는데 그 통장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 요건들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한 사람은 하나. 그 다음에 입주자 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애기들 때문에도 통장은 다 하나씩은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죠. 종합저축에 납입 됐습니다. 뒤에 거 다 관계없고요.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아무튼 이제 공급 쪽을 보셨고 공급에 아무튼 이 선 분양 이 내용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사업할 수 없다. 전매 제한의 예외까지가 주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을 보셨고, 그래서 큰 흐름들을 한 바퀴 마무리했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의 이제 큰 틀들을 쭉 한번 짚는 걸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